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볼 거란 생각에 국민연금 탈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에 기념공원을 만들 예정이지만 돈이 많이 들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두고 일부 지자체가 서로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대구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기초연금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에게 매달 20만 원을 준다고 하자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고 보고 이미 가입자들의 탈퇴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으로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국민연금 이미 가입자인 전업주부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의무 가입자가 아니어서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소식에 굳이 연금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준다니까요. 내가 억지로 이제 지금 재산 쪼개가지고 그래 지금 연금 국민연금 냈잖아요. 그러니까 준다 하면 왜 안 해줄 수가 없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65세부터 매달 20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13만 원에서 15만 원의 기초연금에다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인수위의 안입니다. 매달 9만 원씩 10년을 넣게 되면 매달 16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는데 여기에다 기초연금을 합할 경우 매달 받는 연금은 30만 원 정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20만 원을 받는데 굳이 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며 탈퇴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 본부에 따르면 이달 초 불과 닷새 만에 314명의 이미 가입자들이 탈퇴해 가입자보다 탈퇴자가 더 많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검토 단계여서 섣부른 탈퇴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단순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물론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인 사실을 가지고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좀 더 그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제는 소득 상위 30% 안에 드는 사람에게도 매달 5만 원 안팎을 주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 개정을 거쳐야 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많아서 기초연금제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활발한데 대구시는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지난해 12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는 등 행정기관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세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연구원이 진행 중인 연구 용역의 중간 보고를 보고 추후 일정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보였고 대구경북연구원은 기존 도립공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렇듯 아직 대구시의 행보는 시민단체나 지역민들의 바람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달에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대구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국립공원 추진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추진과 관련해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아니면 오로지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전념하고 계신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구시 의회 시정질문에서 김범일 대구시장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시의 입장은 조금 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무등산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추진에 나서고도 2년 5개월이나 걸려 지난해 연말 국립공원 승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803 국립공원 추진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전국택시연합회를 비롯한 4개 택시단체가 내일 운행 중단을 예고했지만 대구 경북 지역은 동참하지 않기로 해서 평소대로 정상 운행합니다. 이에 따라 택시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정달 대구시의원은 오늘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대구시 교육청이 고용한 교원 및 비정규직 장애인 비율이 법으로 정한 3%와 2.5%에 많이 못 미치는 1.1%와 0.46%에 불과해 해마다 7억 원에서 8억 원의 의무 부담금을 시교육청이 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교육청에 있는 교육 전문직 183명 가운데 유치원 교육 전문직이 2.2%에 불과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주택 거래량은 아파트 1,014건을 포함해 모두 1,382건으로 한 달 전 6,606건보다 82.6%나 줄었고 경북도 65.7%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끝났고 감면 연장안이 정치권에서 표류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월은 이사철을 앞두고 거래가 살아나는 시기인데도 제도 변화 탓에 시장에 거래 왜곡이 나타났다며 주택 매매 실종이 전세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이제 곧 임기가 끝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덕실마을에 생태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비와 관리비가 만만치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덕실마을, 포항시는 이곳에 2015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120억 원을 들여 덕실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념관과 생태공원까지 갖춘 포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연간 47만 명이던 덕실마을 관광객이 지지율 하락과 함께 현재는 10만 명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과연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이용률이 적은데 거기에다가 시민의 혈세를 매년 수억 원씩 넣는다 그러면 시민들의 시선이 좋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예산 확보 방안도 불투명합니다. 60억 원의 국비는 예산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고 시도비만 20억 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올해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 설계에 착수해 사업을 우선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비 60억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으로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더 큰 문제는 이 공원이 완공되더라도 유지 운영비만 매년 10억 원대로 예상되면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포항시 의회마저 사업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덕실마을이 대통령 고향인 만큼 관광명소로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포항 출신으로서 아주 뛰어난 그런 인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포항의 자부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잘 갖고 놓으면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포항을 방문할 것이고. 국비 지원이나 수익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포항 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대구 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요. 이 달성공원이 곧 자리를 옮길 예정인데 자치단체 간의 유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0년에 문을 연 달성공원 동물원. 시설이 노후돼 지난 2000년 대구시가 수성구로 이전을 계획했다가 민자 유치에 실패해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으로 동물원 이전을 전제로 한 달성토성 복원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120억 원의 국비를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삼덕동과 연호동 구름꼬리 일대가 지난 10여 년 동안 동물원 조성 계획에 따라 개발 제한을 받아왔다며 반드시 이 지역에 동물원이 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00년도에 시설 설계 용역까지 마쳐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계획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 부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20년 전에 이미 부지를 확정했던 부분이고, 달성구는 지역 균형 발전과 저렴한 땅값을 내세우며 동물원 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달성군 치고는 많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도소도 유치했고 인센티브로도 여기 이제 거기 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민자 유치가 되지 않으면 규모를 줄여서라도 오는 2015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오는 8월까지 이전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구시 전반에 걸쳐서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일단은 민자 사업자하고 우선 협상을 한번 해보고 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대구 시민의 추억이 서려 있는 달성공원이 어느 곳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선을 보일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인 새터민 무료 합동 결혼식이 오늘 대구의 한 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합동 결혼식으로 북한 이탈 주민 8쌍이 새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들이 결혼식과 신혼비용 부담을 모두 부담해서 오늘 결혼식이 성사됐습니다. 대구공업대학은 서류를 불법 조작해 22억여 원의 국고 보조금을 타냈다가 검찰에 적발돼 5명의 처장과 직원이 차례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총장은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남이공대학교는 불법적으로 국고 보조금을 타냈다는 내부 제보가 있어 검찰이 수사 중이고 수성대학교도 교수들이 전 재단이사장을 비위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구대학교 역시 신구 재단 간의 갈등으로 교비를 변호사비로 사용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검찰이 총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등 지역 대학들이 검찰 조사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산하초등학교에 근무하는 570여 돌봄 강사들은 오늘 도교육청 앞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교육청만 유독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돌봄 강사와의 계약을 주당 12.5시간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려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가능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어렵도록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자기부상열차 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고 대우건설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부 5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9년 영주 다목적댐 공사평가 과정에서 3,900만 원을 받은 부산대 교수 54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3,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평가심의위원으로서 청렴성과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불법 로비 자금 수수를 엄단할 필요성이 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산림 분야에 7천여 개의 상시 일자리를 만들기로 하고 오늘 상주 시민체육관에서 산림 일자리에 참여할 근로자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경상북도의 산림 분야 일자리는 숲 가꾸기와 산불 방지 활동, 백두대간 보호 등의 저소득층과 청년 실업자 7,200명이 참여합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